네, 매주 목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NA의 최은하 대표를 모시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따라가 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 대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끝난 연배공개시장위원회 FOMC 6월 회의에서 양적 완화 축소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눈에 띌 만한 별다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기준금리, 그다음에 양적 완화 한 달에 1,200억 불씩을 지금 매입하고 있는 양적 완화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변화가 없다. 네. 그다음에 정책 방향도 이제 영어로 accommodative, 그러니까 부양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계속 유지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책적인 큰 방향에서는 변화가 이제 없었다는 것이 어제 회의 결과였고요. 네. 이는 거의 대부분 예상을 했던 것이고, 그거보다는 과연 이 부양형의 정책 변화를 이제 생각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그 연준의 입장 변화에 관심이 많이 가 있었죠. 그런데 어제로 해서 앞으로 경기 부양형 정책 변화를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표현이 이제는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변화였다고 하겠죠. 이제는 생각해야 될 때가 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이제는 생각할 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배경은 결국은 이제 연준이 볼 때는 지난번 회의 때는 아직 인플레이션이 2%대 이하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2%대를 넘어서 있지만 이것이 일시적 그 요인에 의해서 올라 있다라고 이제 표현함으로써 지난번 회의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제는 이제 연준이 가장 그 경제의 큰 위험 요소로 지금 1년 이상을 보고 있는 것은 이 팬데믹 현상이죠. 그래서 이 백신 보급이 얼마만큼 잘 돼서 이 팬데믹이 빨리 통제가 되느냐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그 낙관론을 전개해줬어요. 그러니까 어제 얘기할 때 파월 의장이 이제 회의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하는 자리에서 팬데믹에 대한 통제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경제가 많은 부분이 다 잘 풀려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그러면서도 유보사항을 둔 부분이 뭐냐면, 이제 결국 팬데믹 때 타격을 받은 그 산업 부문이 아직도 약하다. 많이 개선됐다. 그렇지만 아직도 약하다는 점을 이제 지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 문제가 안정될 때까지는 계속 우리가 부양형 정책을 유지하겠는데, 이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낙관적인 그 전망을 해줬어요. 그래서 어제 내용을 보면은 양적 완화 축소나 기준금리의 정책 변화는 없었다. 그렇지만 훨씬 더 낙관적인 분야, 백신 보급, 경제 개방, 그다음에 고용 문제, 그다음에 경제 성장 이런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바뀌면서 조금 더 이제는 이 경기 부양형 정책을 축소를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배경을 깔아줬다는 데다가 큰 저희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경기 회복 또 물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중단하고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기를 2023년 말로 잡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2023년 말쯤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상당히 경제에 대해서 낙관론을 얘기하면서 이러한 경기 부양형 정책이 이제 지난번 회의 때보다는 더 빠른 시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가능성 얘기를 해줬죠. 네. 해줬지만 이 근거를 보면서 이제 저희들이 디테일, 그러니까 아주 상세한 부분에 들어가 보면은 상당히 유보 사항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연준이 뭘 하냐면은 17명의 위원들끼리 일종의 투표를 합니다. 언제쯤 금리 인상이 될 거라고 보느냐에 대한 투표를 하는데 그게 지난번 회의 때는 2023년까지는 금리가 오르지 않는다는 게 과반수를 넘었었어요. 네. 그런데 어제 회의의 결과에 보면
2023년도에 금리 인상이 두 차례는 있을 거다라고 본 사람들의 위원의 숫자가 과반수를 넘어섰습니다. 네네. 네, 이걸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건 이제 2023년에 적어도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되겠다는 뜻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지만 파월 의장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쐐기를 박았죠. 그것은 우리끼리의 하나의 그 조사일 뿐이다. 조사인데 그것이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영어로 얘기할 때 그 grain of salt, 그러니까 그 소금이 있어야 된다는 이제 그의 그 표현이 시사적인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모든 경제 상황이 이루어져야지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지. 우리 위원들끼리 뭐 두 차례 올려야 된다라고 해서 올리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지금 파월 의장이 볼 때도 그 어느 정도 시그널을 줄 만한,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를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를 올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시그널을 줄 만한 시점은 다가왔다. 그만큼 경제도 좋다. 그러나 아직 그러한 데에서 결론을 내릴 만큼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 하는 얘기죠. 네네.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역시 일시적 요인이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미국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제 막혔던 경제가 풀리면서 그동안 돈도 많이 저축해놨고, 그 다음에 부양 정책에 의해서 돈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막혔던 수요. 그동안에 얼마나 밖에서 밥을 먹고 싶었고, 여행을 가고 싶었고, 영화관도 가고 싶었고,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밀려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아직 공급적인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제가 들어본 여러 경제학자들 표현 중에는 가장 그 적절한 표현이 뭐냐면,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이제 진입로가 있는데 그 앞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죠. 났는데 교통사고가 제거가 됐어요. 그때 차들이 뒤에 이제 계속 밀려있던 차들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오니까 들어가는 진입로가 굉장히 막히는 거죠. 그러면 이 막히는 현상이 이 고속도로 전체의 교통량을 증가시킬 거냐는 아니라는 거죠. 이 막힌 부분에 일시적으로 막혀 있지만 이 부분이 이제 차들이 막혀 있는 밀려 있던 차들이 다 들어가게 되면 고속도로가 그 다음에는 다 전체적인 양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단다는 얘기인데 이런 점을 이제 파월 의장이 좀 저희한테 그 경각심을 주는 거죠. 지금 경제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은 막혀 있던 것이 풀리면서 나오는 일시적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두고 너무 성급하게 앞으로 이 추세가 계속돼서 이제 경제가 굉장히 과열이 되는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성급한 판단이다 이런 표현을 해줌으로써 좋은데 조심하시면 좋겠다 이런 식의 내용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지금 미국에서 말입니다.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갈수록 오른 데 따라서 소비와 고용률도 동시에 오르면서 경제가 하반기에 급격한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방금 우리 앞선 질문에서 좀 연결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도표를 그릴 때 지금까지 뭐 한 30도 각도로 경제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계속 이 30도 각도로 우상향으로 계속 오를 것이냐에 대한 그렇게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는데 보통 그 경제 현상은 그렇게 그 직선형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죠.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자원 배분의 문제라는 게 생기는데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경기가 심해지면 심하게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물가가 오르죠. 당연히 수요가 많고 공급이 줄면은 물가가 오르는데 물가가 오르면 아무래도 또 수요를 줄이게 된다는 거죠. 네. 또 공급은 늘리게 되죠. 같은 물건이 값이 올라갔으니까 생산자들은 더 많이 생산을 하고서 많이 팔고 싶어 할 거고 소비자들은 가격이 올랐으니까 조금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소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상에 의해서 이제 시장의 가격에 의한 그 조정 기능입니다. 조정 기능인데 이런 것을 보면 언제나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그 사이에 가격이 오르면서 다시 이제 주춤하는 상태를 보이고 그러다 보면
생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산한 거죠. 생산해가지고, 이건 너무 많다 해서 줄이자. 이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연준 같은 데서 금리를 올리면서 경제가 약간 또 좀 쿨다운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커브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소위 경기의 순환설이고, 경기가 사이클로 움직이는 건데, 지금 이제 연준의 입장을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기관에서 나오는 자료는 상당히 본인들의 입장을 좀 밝히기 위한, 강조하기 위한 내용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연준은 그런 데서 좀 해방되어 있죠. 독립적이기 때문에 연준의 의견이 이제 가장 객관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점에서 연준의 시각인데, 연준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까지 경제가 계속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 연준의 견해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제가 회복하는 이 시점은 그동안에 밀린 숙제를 열심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과거와 같은 저성장의 기조로 돌아간다는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그만큼 우리의 경제가 팬데믹 이전 2019년까지의 그 10년의 기간을 보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저성장의 기조를 이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저성장의 기조가 바뀔 그러한 어떤 근본적인 변화는 안 생긴 거죠. 팬데믹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초저금리도 썼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도 많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 구조 자체가 아주 2019년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연준의 입장이고, 저는 연준의 그러한 의견이 일단 중심이 되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섞어가면서 보시는 것이 제대로 경제를 볼 수 있는 그런 견해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주식시장 쪽으로 가보겠는데요. 일각에서는 주식시장의 좋은 경기 이제 끝난 듯하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장 가능성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뭐 좋을 때가 있으면 뭐 나쁠 때도 오겠죠.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이 라디오 코리아를 통해서 그 여러 번 정말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현재 경제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장이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효율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경제학에서 효율적이라는 말은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돼 있다는 것을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증시는 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 개인 기업의 상황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정책, 그 다음에 경제 전체적인 그 거시경제의 흐름,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된 그것이 현재 가격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그 효율적인 시장이라고 하는 데 대한 그 생각인데, 그 말은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요, 주식시장의 오늘의 가격은 가장 중립적인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주식시장이 더 오를 거냐 또는 떨어질 거냐의 확률을 계산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50대 5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조정장이 올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의 이렇게 이론과 의견을 들어보면 또 고개가 끄덕끄덕 되거든요. 충분히 역사적인 자료도 가져오고 하기 때문에 근거가 있고, 또 반대로 지금 이 주식시장이 이번에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더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또 고개가 끄덕끄덕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저희가 이제 조정장 가능성이 있냐 하는 건데, 언제나 가격이 너무 빨리 오르면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조정장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 볼 때는 그 연준이 계속 양적 완화를 하고 있고 초저금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그 의견도 상당한 그 근거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연준의 의견처럼 이번에 그 밀린 숙제가 끝나고 나면은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돌아간다, 그랬을 때는 그때부터는 다시 주식시장도 시트 자체가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정이 될 수 있다. 이것도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지금 참여하셔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재산을 주식에 넣으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정장이 올 수 있냐 없냐, 이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건데, 이러한 양쪽의 의견을 다 들으셔서 판단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NA 최은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